네, 조금 전 전해드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소식을 비롯해 이 정치권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정치 보도국 박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앞선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마는 이 영수회담 소식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고 또 회담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개된 모두 발언과 이후 브리핑을 종합해보면 양측 다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첫 회담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을 보면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나 명품백 같은 윤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단어는 자제했고요. 네.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네. 윤 대통령 역시 정중하게 맞이하면서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최대한 듣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선명성을 강조한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른바 이번 회담에서 이채양명주 모두 논의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내용이 빠졌는데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사전 조율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회담 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이채양명주 중에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최상명 사망 사건만 언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양명주는 양평고속도로, 명품 가방, 주가 조작 모두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 발언의 분위기가 본 회담에서도 이어지면서 민감한 의제는 미뤄두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회담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 실보다는 득이 많을 거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습니다. 앞으로의 영수회담 정례와 전망 있습니까? 네, 오늘 만남은 여러 주제의 대화는 오갔지만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 같습니다. 별도 합의문은 없었고요. 네. 또 통상 영수회담이 열리면 15분 정도 단독 회담을 하는데 오늘은 그런 자리도 없었습니다. 네. 정례와 역시 구체적으로 논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주 만나자는 말이 있었던 만큼 필요할 때 종종 만나는 형식으로 회담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회담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언급한 얘기가 있는데요. 답답하고 아쉬웠다. 다만 네. 소통 첫 장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 정가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광주 지역 당선인 8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배정은 아니었고요. 이 8명의 당선인 모두 희망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산자위나 법제사법위원회처럼 2명 이상이 원하는 중복되는 상임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모여서 광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임위를 10개 정도 추렸고요. 이 가운데 8명이 고르게 1개씩 지원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 8개의 지원 상임위 가운데서 또 빠진 곳이 지역의 핵심 사업과 연관된 상임위가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나 배분, 요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남은 좀 아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자위, 국토위처럼 공약을 이행하기 쉬운 전통적인 인기 상임위 지원자가 많고요. 네. 또 전남은 농수산업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의 지원자가 많습니다. 특히 농해수위를 원하는 당선인은 중진이 많은데요. 서삼석 의원 같은 경우 위원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은 재선 이상이 다수고 2년 뒤에 지방선거 도지사 도전을 고민하고 있는 당선인도 많거든요. 네. 지역도 넓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조율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확정까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됐는데 사실상 확정된 셈인데요. 원내대표가 확정되면 운영수석 부대표를 뽑습니다. 원내대표와 이 운영수석 부대표가 네. 상임위원회를 배정합니다. 부대표는 보통 재선 그룹에서 뽑는데 아직 누구로 할지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흐름을 보면 5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는 8월인데 좀 멀었습니다만은 이때 예정된 시당위원장 선출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유일한 재선인 민영배 의원이 시당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네. 변수가 있습니다. 민 의원이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전하면 시당 위원장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당위원장이 되면 2년 뒤에 지방선거까지 이끌어야 하거든요. 네. 상당수 당선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요일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남도당 위원장은 주철현, 김원희 의원이 전 후반기를 나눠서 할 것 같다고 이제 보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시당 위원장은 현재 향후 추이를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민영배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포기하고 최고위원만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일부 당선인들이 다선이 시당위원장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네. 그 이후에 뭐 관행처럼 나이 순으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때문에 추대가 아닌 경선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친명계 원외 인사가 시당위원장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역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또 원외 인사가 뛰어들면 현역들도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원외 인사가 뛰는데 구청장들이 못 나설 이유는 뭐냐 하며 또 새로운 삼자 구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